학습한 9월의 근로학생 급여 대장을 통해서 양식과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것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열과 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셀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력할 때 제가 여기 첫 번째 A1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9월 근로학생 급여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공간보다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큰 단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잘림 현상이 있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운데 영역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삼행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필드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번호, 성명, 시급, 시간, 전월 급여, 그리고 보너스, 그리고 이별 급여, 그리고 차액, 이렇게 필드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각각 필드마다 그 하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타입의 데이터들, 하나의 유형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번호는 먼저 숫자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죠? 번호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왼쪽으로 가는데 엑셀에서 얘가 문자고 얘는 숫자 데이터라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자, 이제 1번이라는 이제 숫자를 넣었는데 2번을 제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엑셀은요. 제가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치울 수 있냐면 첫 번째 데이터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셀 아래쪽에 있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점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면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고요.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값으로 채워집니다. 데이터의 값이 같아요. 자, 여기 맨 마지막 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옵션 버튼이 있는데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게 바로 데이터 값을 하나씩 증가해서 다음 데이터 값으로 채우는 기능입니다. 자, 저는 좀 많이 드래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3, 14, 15 이 부분은 딜리트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2, 12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됐고요. 성명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성명과 시급은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까지도. 그렇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김진희, 이한수, 이주민, 하유민, 이한석, 그리고 서유원, 그리고 원유인, 그리고 이다한, 그리고 이진강, 박정한, 이가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이제 시급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포커싱 잘 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제가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독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은 8, 500원 이렇게 화면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입력해 버리시면은 엑셀에서 계산 기능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데이터 유형, 그 형식에서 문자 데이터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문자를 우리가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온전히 숫자 데이터로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8500 이렇게요. 네, 9000, 그 다음에 8300, 9000, 그리고 7000, 그리고 6800, 8500, 7000, 그리고 6000, 그리고 7500, 그리고 7800 이렇게. 뭐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값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짜잔 변화시키시냐면 자, 이 데이터 부분만 제가 우선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제가 변경시키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를 할 건데요. 드래그 하실 때 진짜 왕표 부분들은 이 드래그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이 1번 데이터 다루실 때처럼 첫 번째 셀에 있는 값에 놓고 여기 더하기 모양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아주 허무하게도 아까 입력한 데이터를 다 복사해버리죠. 덮어쓰기 해버립니다. 혹시 저처럼 하셨다면 여기 실행 취소 있으시죠? 컨트롤 Z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드래그 하실 때는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뚱뚱한
화면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시면 데이터는 하나도 안 변하고 범위만 잡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콤마 어떻게 찍어주냐면 홈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쉼표 스타일. 그죠? 쉼표 스타일 있으시고요. 근데 뒤에 원도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 형식 컨트롤 원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요. 샵, 콤마, 샵 0.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 표시 형식 뒤에다가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딱 붙여서 원 입력하시면 세 자리마다 숫자에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문자 데이터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표시 형식입니다. 한번 이렇게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 눈에는 8,500원이 보이지만 숫자의 그 데이터 셀의 원본에는 그냥 제가 처음에 입력했던 이렇게 8,500이라고만 입력되기 때문에 얘를 계산식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시간도 한번 볼게요. 시간 빠르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30, 40, 50, 50, 45, 60, 그리고 50, 40, 70, 65, 80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셔야지만 이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처음에 데이터 이렇게 모두 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가겠습니다. 자, 얘는 뭐 숫자가 아주 커진다면은 아까 샵 콤마 샵샵 0 여기 오겠지만 저는 이제 숫자 데이터 뒤에다가 그죠? 숫자 데이터에다가 시간이라고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0을 선택하고 그 뒤에 시간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시간 요 쌍따옴표 사실 안 붙여도 에러는 안 나는데 붙여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는 30시간 그리고 데이터 원본은 30이라고만 갖고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얘는 왜 0을 선택하고 얘는 왜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하는지는 수업 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월급여가 있어요. 여기는 값이 보니까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만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복사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도 마찬가지로 숫자 원본만 입력하시고 얘는 뭐 뒤에 25만 원 이런 거 안 붙여도 되니까 컨트롤 원 눌러서 사용자 지정 가서 샵 콤마 샵샵 0에 뒤에 원 이런 거 안 쓰시고 그쵸? 그냥 바로 화면에서 여기 쉼표 스타일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신 다음에 이제 끝까지 데이터를 채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아까 우리 1번 데이터를 이렇게 11까지 채울 때 그죠? 첫 번째 데이터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검은색 십자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드래그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십자가를 만들어 보시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도 가능합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데이터 첫 번째 숫자 데이터를 채우기를 하실 때 자, 옆에 데이터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작부터 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엑셀의 셀이. 그래서 그때는 드래그를 해서 끝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데이터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끝에까지 같은 끝에까지 데이터를 채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옆에 존재한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존재한다. 그러시면 채우기를 더블 클릭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식을 만들 때 기본 데이터 값은 모두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양식이니까 서식 부분을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이렇게 A부터 H10까지 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영역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보너스 위에 보너스 비율 들어가야 돼요. 보너스 비율. 얘는 보니까 F와 G열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두 공간을 이렇게 합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10%네요. 키 누르고 번호 키 5번 누르시면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다 했고요. 이제는 서식을 한번 볼게요. 자, 번호라는 부분에서요. 이제 데이터를 선을 좀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선을 채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서식을 바꿀 때는 무조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아까 드래그 방법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데이터의 전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요거 하시기 전에 합계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합계라고 해서 합계라고 데이터 입력하시고 여기 60시간까지 모두 다 A, B, C, D 열 병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각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거거든요. 범위 지정하는 방법 한번 다시 해볼게요. 번호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하면 전체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셀 서식은 컨트롤 1 사용하시면 좋아요. 컨트롤 1 단축키 이용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홈의 글꼴부터 맞춤부터 표시 형식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는요. 저는 테두리 바깥에 윤곽선이랑 이렇게 안쪽이랑 다 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요거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은 다 채워지겠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채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선들은 보기에 그죠? 눈금선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인쇄하면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렇게 눈금선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빼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쇄할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너스 비율도 이렇게 선을 좀 채워볼 건데요. 자, 컨트롤 1 누르셔서 아까와 똑같이 자, 바깥의 윤곽선과 안쪽 윤곽선을 채우실 건데 얘는 조금 굵게 이 바깥쪽 선을 좀 굵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굵은 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윤곽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죠? 스타일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굵은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바깥쪽 선이 좀 더 굵게 됩니다. 이렇게 굵은 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그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정렬, 데이터들을 정렬하거나 또 굵기들을 좀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그러시면 컨트롤 시프트 어때요? 옆으로. 그죠? 자, 이 뭐 제목 필드명들은 거의 대부분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컨트롤 1 누르셔서 맞춤에 오시면 여기 가로, 가운데 이렇게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요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홈에 거의 꺼내져 있죠. 자, 맞춤에 가운데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필드니까 좀 여기 글꼴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굵게 컨트롤 B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요거 필드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색 채우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색을 조금 제가 원하는 색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옐로우로. 자,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복사라는 게 있긴 한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다시 복습의 개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았고요. 그죠? 블럭을 잡았고요. 이 부분에다가 글씨는 좀 굵게, 그죠? 글씨의 채우기의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부분 보시면은요, 요 부분들, 요 두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 블럭을 잡고, 이제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시급이나 시간이나 데이터들은 모두 다 숫자이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오른쪽 맞춤 정렬에다가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잡고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부분을 좀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글씨를 한 18 정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폼이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파일에 가서, 인쇄에 가서 이게 양식으로서 한 페이지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문제의 2번에 5번을 한번 보시면은, 인쇄 용지는 A4고, 가로에 가운데 정렬 맞춤을 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처음에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세팅하는 거,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용지의 방향, 그리고 어떤 용지를 사용할 것인지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백은 기본 여백을 뒀는데요. 데이터 내용이 좀 많아지면요. 좁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좁게. 이렇게 좁게.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기 안에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볼게요. 페이지 정렬은 좀 더 이따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밑에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셀에 지금 보시면 1행에 그 행의 높이가 여기 행 번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행 높이 아실 수 있거든요. 행의 높이가 지금 27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이터들도 데이터의 1부터 16까지 행 머리를 잡으시고요. 행 높이를 한 27 정도에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27 주시고요. 저는 4부터 15까지는 한 22 정도만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이 부분은 데이터 부분은 조금 덜 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식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양식이 끝났기 때문에 파일에 인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이쪽으로 조금 나와 있는 왼쪽으로 좀 치우친 현상은 제가 아까 여백을 좁은 여백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I열과 J열이 좀 더 공간이 생겼어요. 이 데이터들이 채워지면은 조절할 예정입니다. 자, 보너스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보너스는 시급에다가 나의 시급에다가 시급의 10%를 더 주겠대요. 10%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실 때는 는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시급 곱하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곱하기가 아니라 별이죠. 그죠? 그리고 10%입니다. 10%인데 이 10%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그죠?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H2는 F4 키를 누르셔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10%니까 8,000원인데 850원 보너스를 주겠대요.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채워볼 거예요. 채우실 때 아까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요? 옆에 데이터가 내용이 있으면 자, 이렇게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마지막은 사실 우리가 합계 낼 거기 때문에 좀 무시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달급여 한번 볼게요. 계산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계산할 때는 는 입력해 주시고요. 이달의 급여는 나의 시급과 그리고 시간을 곱해서 자, 그리고 보너스 이번에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F4 보너스 제 앞에 있는 거 지금 클릭해야 되는데 이쪽이 안 돼서 F4 제가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F4번 보너스 값 자, 이렇게 했더니 이달의 급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달의 급여가 전체적으로 다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그쵸. 그다음에 심플 스타일을 모두 다 달아주시면 조금 더 읽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액은요. 차액은 이달 급여에서 지난달 급여를 좀 빼달라고 하네요. 그죠? 네, 작년 급여를 이렇게 더 차액이 발생을 한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합계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전월급여 금액을 모두 다 더해 주려고 해요. 자,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썸 함수나 자동합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자동합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여기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수식에 가셔서 자동합계 가시면 첫 번째 합계 있습니다. 그죠? 합계 클릭하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위치한 셀에서 위아래 좌우에 숫자 데이터로 가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데이터들이 없거나 문자이기 때문에 위로 갔어요. 그래서 전월급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바르게 범위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저는 엔터만 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거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그죠? 자, 요거 화면에서 보여주는 에러 코드인데요. 데이터에 문제는 없고요. 그죠? 뭐만 지금 요 셀 안에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HL의 널너비가 좁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예,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요런 샵샵샵 같은 표시들은 사라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썸의 함수식도 복사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번에 우리 아까 맨날 밑으로 잡아 당겼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각각 자기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왜 보인다 그랬죠? 이 안에 숫자 데이터의 값이 들어있는데 이 G열의 열너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G열의 열너비를 넓일 때에는 이렇게 G와 H 사이에 있는 선에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 좀 다르죠. 여기다 놓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 데이터에 필요한 만큼 열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열너비를 조절을 했거든요. 여기 보너스는 좀 더 넓혀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좀 넓혔더니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보너스가 좀 작았을 때는 I열이 있었는데요. 보너스를 좀 넓혔더니 네, H열로 한 페이지가 탁 이렇게 선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본 폼과 데이터 양식을 잘 한 페이지에 맞추신 거거든요. 저는 이 H열까지 해서 이 점선이 표시가 됐다는 거는 한 페이지의 열의 끝을 잘 맞췄다는 건데 화면에 가서 인쇄에 가서 보면은 제가 아직도 이렇게 어떻게 오른쪽이 더 양이 많은 걸로 나와요. 자,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백이 정해져 있고요. 자, 본문 영역에도 약간의 데이터의 여유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너스 비율을 조금 더 늘려도 보세요. H열이 한 페이지에서 나가지 않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 5번. 2번 문제 5번에 보시면 자,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자, 여백에 가셔서 이 페이지를 그죠? 가로를 여기 가운데 영역으로 가도록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쿵 움직이죠. 여기서 자, 제가 클릭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제 데이터도 이 남아있는 여백들을 계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학번과 이름과 유아교육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수업 때 여러 번 하시겠지만 머리글 바닥글 영역이 있어요. 자, 아까 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삽입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둘러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 상태에서는 여백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위쪽, 문서의 위쪽에는 밑쪽 여백과 함께 머리글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가보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이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의 학과 이렇게 쓴 거거든요. 학과명을.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요런 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신 내용들은 자, 이 페이지가 지금은 이제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 머리글의 영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한번 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 내용을 만들었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이렇게 머리글 영역에는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인쇄에 이렇게 학번과 이름과 학과명까지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실습 때 불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만약에 하시면 자, 이렇게 파일에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이시냐면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시면 인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두 장이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 장을 갖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화면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에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제가 화면 출력하고 싶은 부분을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인쇄 영역 설정. 자, 얘를 눌러도 화면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쇄를 실제 수행을 하시면 아까는 두 장이었는데 지금은 딱 한 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장까지 깔끔하게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